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만 전달하는 복지 뉴스 MBS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타고 몇 년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전 민간자문위원회 2기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간자문위원회 1기는 결론도 못 내고 끝났었는데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낼 예정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활동 방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실상 실패했던 민간자문위원회 1기의 지난 활동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와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가 팽팽히 맞선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 대체율 현행 40% 유지와 45에서 50% 인상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기도 했죠. 민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한 8명씩으로 구성되었고 연금개혁의 본질,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1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2기는 어떤 방법으로 연금개혁 초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 24일 첫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6개의 과제 중에서 서너 개 정도로 압축한 내용을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소득 보장 관련 이슈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이슈를 논의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모든 개혁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검토 과제를 단기 과제, 장기 과제, 후속 과제 등 우선순위를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김미애 국민의당 의원은 자문위원들 중 젊은 층이 전혀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논의를 한다 해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논의는 신뢰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타협과 합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인, 청년을 비롯한 야난 세대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10월 31일에 종료되는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활동 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큰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적연금은 연봉이 높은 대기업 경영진 등 상위 계층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공적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감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 큰 사람일수록 손해가 큽니다. 세 번째 구조적 문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그대로 받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100% 합산소득이 반영되어 불리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 데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설계된 개혁안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민간자문위원들은 이번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적극적인 개혁안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소식이 새롭게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